위해 이렇게 낯을 쓴 것이다. 이외에도 신창동에서 출토된 여러 점의 농기구들은 발굴팀을 놀라게 했다. 대부분의 유물들이 최근까지 농촌에서 쓰던 농기구들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었길래 이렇게 발달된 농기구들을 썼던 것일까? 그 해답은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155cm 두께의 두터운 왕겨층이 발견됐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선명히 드러나는 벽껍질. 이미 그 시대 대량의 벼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나무를 깎아 만든 이 유물은 2000년 전 신발을 만들 때 쓰던 신골이다. 고기는 그럼 발등이네요, 이제. 신창동에서 출토된 신골을 이용해 신을 만들어봤다.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렇게 신골을 넣고 크기와 모양을 정교하게 잡아나간다. 이제 이거 다 이제 이거 골 박아가지고서 신발 이렇게 형태가 이제. 이미 2000년 전 사람들은 신발골을 이용해 제법 정교한 가죽신을 만들어 신었던 것이다. 신창동 유적지에선 2000년 전 사람들의 옷차림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물도 발견됐다. 옷감을 짜는 데 썼던 배틀 도구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약간 그 배를 짤 때 그 자국이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고. 배틀 도구엔 실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2000년 전 이미 배틀을 이용해 옷감을 짰던 것이다. 신창동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 이는 2000년 전 농촌 풍경이 우리에게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셨습니까? 혹시 이런 옷차림을 한 사람을 상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동물 가죽으로 몸의 일부만을 가린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광주 신창동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원시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베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으며 지금과 거의 비슷한 농기구들을 가지고 대규모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농업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비로소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사회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변화상을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사실 이 고인돌은 이 한반도의 선사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유난히 이 고인돌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무려 4만여 기, 전 세계 고인돌의 40%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한반도에 많은 고인돌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수많은 고인돌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밭 사이에 늘어서 있는 돌들. 그저 거대한 자연석처럼 보이지만 모두 고인돌이다. 육중한 덮개돌과 그 아래 나란히 놓여있는 작은 고임돌들은 수천 년 전 고인돌 축조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마을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이 무려 440여 기. 다양한 모양의 고인돌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마치 선사시대 어느 전시장이라도 온 듯하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고인돌의 모양새와 규모에만 호기심을 가질 뿐 이것이 무덤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고인돌 속에서 사람의 뼈와 부장품이 발견됨으로써 이 거대한 바위돌이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다면 고인돌엔 어떤 사람이 묻혔을까? 지금은 충조로 수몰된 지역인 충북 제천 황성리. 이곳의 한 고인돌에서 발견된 유골은 30대 남자의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도 유골이 발견됐다. 본래 있었지만은 다 상승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 세워져 있던 고인돌에도 유골이 남아있었다.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치아가 11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게 5개 있는데 에나멜질이 상당히 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이 교관이 상당히 좁은 거로 봐가지고 한 20세 전후의 여자가 아니냐. 예. 발굴 당시 무덤방은 2개. 한쪽에선 20대 여자의 유골이 발견됐고 그 옆엔 어린아이의 유골이 있었다. 고인돌은 당시 남녀노소 누구나 묻혔던 일반적인 무덤 양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고인돌이 이렇게 밀집돼 있다는 건 바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대부분 수십 기 혹은 수백 기의 고인돌이 때로 모여 있다. 이는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인 청동기 시대 한반도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인돌이 유난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북한 평양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평양 주변엔 14,000여 개의 고인돌이 남아있다. 그런데 평양 지역의 고인돌들은 남쪽의 고인돌과 그 모양이 다르다. 문흥리 1호 고인돌은 마치 탁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육중한 덮개돌을 2개의 날렵한 고임돌이 떠받치고 있다. 사람의 손가락뼈 10여 점이 발견된 문흥리 3호 고인돌. 현재 덮개돌은 없어졌지만 덮개돌을 받치고 서 있던 고임돌의 높이가 꽤 높다. 현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형태는 모두 3가지. 그중 북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인돌은 이렇게 긴 고임돌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 탁자 모양의 고인돌이다. 북방식 고인돌이 시신을 지상에 그냥 놓아두는 데 반해 또 다른 유형의 고인돌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만든다. 이런 고인돌을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주로 남쪽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고인돌이다. 무덤방 위에 커다란 괸돌을 올린 후 다시 덮개돌을 올려놓는 것을 바둑판식이라고 한다. 이건 역시 남쪽 지역에서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한 지역에